엑수씨는 기록적인 폭우에 잠겨 있었다. 낡은 아파트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절규처럼 들렸다. 허름한 사로미호, 그곳의 공기는 곰팡이가 핀 벽지 냄새와 뒤섞인 비릿한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좁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대신 10층까지 뛰어 올라온 탓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다. 하지만 바닥에 놓인 차가운 물체를 보는 순간 육체의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항의만이 남았다. 그것은 한씨였다. 서부지구 재개발 비리의 핵심 증인이자 어제까지만 해도 진우의 손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선량한 중년 남성. 지금 그는 누렇게 변색된 천장을 향해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다. 목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싸구려 카펫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죽었다. 그가 죽었다. 진우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한 발 늦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생각보다 냄새를 더 빨리 맡았다.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인 진우는 끔찍한 현장에 익숙했지만 한씨의 죽음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그는 피 웅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구석에 있는 어지러운 책장으로 향했다. 한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남긴 말대로라면 증거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낡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다. 초침이 흐를수록 심장 박동 소리는 커져만 갔다. 멀리서 들려오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놈들은 범인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다. 현장을 청소하러 오는 것이다. 진우의 손이 유난히 재보니 헐거운 두꺼운 사전에 닿았다. 책을 펼치자 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칠흑 같은 검은 가죽 수첩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블랙리스트, 최태산 시장 후보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그토록 원했던 물건이었다. 진우는 급히 몇 장을 넘겨보았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 고위 관료들의 이니셜 뇌물이 오간 날짜,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강제 철거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한시에 떨리는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우는 수첩과 USB를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올렸다. 그가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나무문이 부서져 나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꼼짝마 경찰이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법의 엄중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조롱과 차가운 살기만이 가득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완전 무장한 헬멧 쓴 경찰 특공대 수와 4명이 따라붙었다. 앞장선 남자는 경찰 제복이 아닌 고급 정장에 비에 젖은 투명 우비를 걸치고 있었다. 그가 선글라스를 벗자 뱀처럼 가늘고 사나운 눈매가 드러났다. 박 팀장, 최태산의 가장 충직한 사냥깔. 박 팀장은 바닥에 쓰러진 한씨의 시체를 힐끔거리고는 이내 진우를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증인의 죽음에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강진우 기자님, 쭈쭈. 박 팀장이 혀를 차며 가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특종 인터뷰라도 따로 오셨나? 근데 인터뷰가 아니라 살인 현장이 되어버렸군. 진우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차가운 창틀에 닿았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신들이 죽였잖아. 진우가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박 팀장은 좁은 방이 울리도록 크게 웃어져 쳤다. 그 웃음소리는 끔찍하게 귀에 거슬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총구는 진우가 아닌 이미 죽은 한씨의 시체를 향했다. 푸슉, 푸슉, 와인 코르크 따는 듯한 소리와 함께 두 발의 총알이 시체의 가슴에 박혔다. 한씨의 몸이 움찔거리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진우는 그 야만적인 행동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내가 누굴 죽여? 박 팀장은 총구를 후하고 불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현장 보고서엔 이렇게 적힐 거야. 강진우 기자 금전 문제로 협박하다가 증인 한 씨를 살해. 경찰 진입 시 격렬하게 저항하여 현장에서 사살. 그가 뒤에 서 있던 4명의 특공대원에게 눈짓했다. 깔끔하게 처리해. 수첩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고. 거구의 대원들이 묵묵히 다가왔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우발적인 몸싸움처럼 보이게 하려고 총을 쓰지 않는 것이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을 골랐다. 그는 전문 킬러는 아니었다. 하지만 특종을 쫓아 중동의 분쟁 지역과 남미의 빈민가를 누비며 익힌 생존 기술과 실전 격투는 웬만한 특수요원 못지않았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총알보다 민첩함이 무기였다. 첫 번째 놈이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머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진우는 번개같이 몸을 왼쪽으로 비틀었다. 귓가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고 회전력을 이용해 뒤에 있는 책장으로 놈을 집어 던졌다. 우당탕 책장이 무너지며 대원을 덮쳤다. 책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 새끼가. 두 번째 놈이 소리치며 단검을 빼들고 진우의 복부를 찔러왔다. 진우는 뒤로 물러서며 근처에 있던 다리 부러진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놈의 팔을 내리쳤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뒤돌려차기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놈은 비틀거리다 벽에 머리를 찍고 기절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놈이 이미 밀착해 있었다. 한 놈이 뒤에서 진우를 껴안아 양팔을 결박했고 다른 한 놈은 너클을 낀 주먹으로 진우의 얼굴을 가격했다. 폐어. 왼쪽 광대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자 눈앞이 번쩍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 피 냄새가 진우의 야수 같은 본능을 깨웠다. 다구를 놓겠다 이거지 좋아. 진우가 포효했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리에 집중해 앞쪽 벽을 강하게 박차고 뒤로 솟구쳤다. 그 반동으로 뒤에서 그를 잡고 있던 놈의 등은 벽에 사정없이 지시겨졌다. 놈이 헉하는 소리를 내며 팔에 힘을 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우는 결박을 푼 뒤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놈은 목을 감싸쥐고 쿨럭거리며 얼굴이 시뻘개졌다. 마지막 놈, 방금 주먹을 날렸던 놈이 테이저건을 꺼내 쏘려 했다. 진우는 재빨리 탁자 위 꽃병을 집어 놈의 얼굴에 던졌다.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놈의 얼굴을 긁었다. 놈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테이저건이 빗나가 벽에 꽂히며 푸른 스파크를 튀겼다. 채 2분도 되지 않아 4명의 거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그는 박 팀장을 노려보았다. 박 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샌님 같은 기자가 이런 살인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제법이군. 박 팀장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고 구두로 지시겨 껐다. 내가 널 과소평가했어. 하지만 네가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소음기 달린 권총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정확히 진우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싸움은 잘하는데 총알보다 빠를 수 있겠어. 진우는 곁눈질로 주위를 살폈다. 현관은 박 팀장이 막고 있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뿐. 하지만 여기는 4층이었다. 그는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박 팀장을 향해 비스듬히 웃어 보였다. 도발적인 미소였다. 총갈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너보다 빠르면 되니까.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진우는 박 팀장이 아닌 닫혀있는 대형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미친 새끼. 박 팀장이 소리치며 반가쇠를 당겼다. 퓨퓨퓨. 총알이 마룻바닥을 튀고 벽에 박혔지만 진우는 이미 소파를 딛고 몸을 날려 유리창을 들이받은 후였다. 챙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밖의 천둥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쏟아지는 빗속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피부를 스치며 찢어 발겼다. 창문 아래에는 낡고 녹슨 철제 비상계단이 있었다. 진우는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난간을 낚아챘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매달렸다. 박 팀장이 깨진 창가로 달려와 아래를 향해 난사했다. 빗줄기 사이로 불꽃이 번쩍였다. 총알 한 발이 진우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솟구쳐 차가운 빗물과 섞였다. 이유지, 진우는 짧은 신음을 삼켰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미끄러운 계단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파트 단지는 이미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포위되어 있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골목을 훑고 있었다. 지상에 닿은 진우는 쓰레기 더미와 젖은 박스들이 쌓인 좁은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그는 죽어라 달렸다. 허벅지의 상처와 온몸의 통증이 불타는 듯했지만 생존 본능은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살아야 한다. 이 수첩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한 씨를 위해서, 그리고 이 썩어빠진 도시의 정의를 위해서. 순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가자 진우는 허물어진 벽돌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빗물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잘생긴 얼굴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길 건너편 상가 건물의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진우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옆에는 붉은색으로 긴급 수배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냉혹했다. 속보입니다. 엑수씨, 경찰청은 진실일보 소속 강진우 32세 기자를 살인 용의자로 긴급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밤 중요 참고인 한모 씨를 자택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목격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진우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무의식적으로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다. 그곳엔 검은 수첩이 있었다. 살인자라고, 매우 위험하다고. 그는 빗속에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입꼬리가 비틀렸다. 결국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쫓는 사냥꾼이 되었고 자신은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은 가장 무서운 맹수가 된다는 것을. 조하 최태산, 진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 비비린내 나는 체스를 두고 싶다면 끝까지 어울려주지. 그는 옷깃을 세워 얼굴을 가리고는 도시의 깊은 어둠 속 골목으로 스며들어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묵직한 대형 오토바이의 배기음이 정적을 찢으며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엑스우스의 밤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진우는 빗물이 고인 뒷골목을 절뚝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허벅지를 스친 총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빗물에 씻겨나가는 핏물만큼이나 그의 체력도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그가 숨어든 곳은 엑수시 최대의 유흥가인 남부 야시장. 뒤편에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빚어준 아스팔트 위에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도망자에게는 독이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눈이 있었고 지금 이 도시의 모든 눈은 그를 쫓고 있었다. 저쪽이다. 핏자국이 있어.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경찰이 아니었다. 사복을 입은 사내들 최태산이 키우는 조직폭력배 흑룡파 놈들이었다. 박 팀장은 공권력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까지 풀어 그를 토끼몰이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손에 쥔 잭나이프의 손잡이가 미끄러웠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과다출 혈이었다. 여기서 끝인가?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앙! 고막을 찢는 듯한 스포츠카의 배기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깡패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시뻘건 색의 포르쉐 911이 좁은 골목을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해 들어왔다. 차는 진우의 코앞에서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껌을 딱딱 씹으며 창백해진 진우를 힐끔 쳐다보았다. 다요. 벌집 되기 싫으면. 여자의 목소리는 상황에 맞지 않게 무심하고 건조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뒤쪽에서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는 신음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다. 그가 문을 닫기도 전에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관성에 의해 몸이 뒤로 쏠리며 상처 부위에 격통이 밀려왔다. 시트 조심해요.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이니까. 피 묻으면 세탁비 청구할 거야. 여자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드리프트하며 대로변으로 빠져나갔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도시 곳곳에 붙어있는 최태산 선거 포스터 속 인자한 후보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고혜민아, 진우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XC의 공주님. 최태산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자 아이비리그 출신의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인물.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포스터 속의 순진함 대신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빙고. 기자 양반 눈썰미는 살아있네. 미나가 피식 웃으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2대가 끈질기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부하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런데 딸이 날 구해. 무슨 속셈이지. 진우는 품속의 수첩을 확인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나는 대답 대신 센터페시아의 터치 스크린을 몇 번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뜨더니 곧 전방 14거리에 있는 신호등 제어 시스템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셈 간단해.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듯 화면을 탭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니까. 그 순간 사거리의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교차로로 진입하던 대형 트럭들과 버스들이 엉키며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뒤따라오던 추격 차량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빗길의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꽝꽝. 뒤쪽에서 들려오는 충돌음을 뒤로하고 미나의 포르쉐는 유유히 혼란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여유로워 보였다. 내 아버지는. 미나가 핸들을 꽉 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괴물이야.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고. 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태산의 아내가 5년 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나의 말은 그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 수첩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으려던 그 장부. 미나의 시선이 진우의 불룩한 안주머니에 머물렀다. 이걸로 그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진우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증거야. 이것만 공개되면 최태산은 끝장나. 조하. 미나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린 이제 공범이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버려진 공장지대로 향했다. 폐허가 된 방직공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차가 멈췄다. 이곳은 미나의 비밀 아지트인 듯했다. 곳곳에 고성능 서버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간이 침대와 의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진우가 차에서 내리려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다. 미나가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화약 냄새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염살 부리지 마요.
아직 죽으면 곤란하니까.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진우를 침대에 눕히는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미나는 능숙한 솜씨로 진우의 바지를 찢고 상처를 살폈다. 총갈이 스쳤네요. 뼈는 안 다쳤지만 봉합해야 해요. 마취제 없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야야,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사 쓰다가 마감 놓쳤을 때 부장님한테 쪼이는 것보단 덜 아프겠지. 미나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소독약을 상처에 들이부었다. 아, 진우의 비명이 텅 빈 공장을 울렸다. 염살은 미나는 바늘과 실을 준비하며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진우 기자님, 당신이 내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줘요. 그 대가로 난 당신이 살아서 이 도시를 나갈 수 있게 내 모든 걸 걸고 도울 테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지만 이 낡은 지하 공간에서만큼은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동맹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는 두 영혼의 공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미나의 채 붙어있던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이미 붉은 신호를 깜빡이며 박 팀장의 태블릿에 그들의 위치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다 됐어요. 흉터는 좀 남겠지만. 미나가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진우는 비명을 참아낸 대가로 얻은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끼며 상처 부위를 내려다보았다. 엉성하지만 단단하게 봉합된 상처. 그녀의 손끝은 생각보다 야무졌다. 고마워요. 덕분에 과다출혈로 죽진 않겠군. 진우가 셔츠를 다시 입으며 말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1초도 가지 못했다. 갑자기 아지트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정적을 찢어발겼다. 삐비. 동시에 벽면에 설치된 여러 개의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미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가 키보드로 달려가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젠장, 위치가 노출됐어요. 내 채, 백도어가 심어져 있었어. 화면에는 공장 주변을 포위해오는 붉은 점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그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다. 경찰 특공대예요. 헬기까지 떴어요. 3분, 아니 2분 안에 이곳을 덮칠 거야. 진우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탈출구는 지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미 도로가 봉쇄됐어.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구석에 있는 녹슨 철제 덮개로 향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엑시 지하 배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맨홀이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웅궁거렸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박 팀장이었다. 초엠이나 양 아빠가 걱정하신다. 그만하고 나오지. 그 살인범 새끼는 넘기고 말이야.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셋. 미친가의 같은 놈. 미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 서랍에서 소형 기폭 장치를 꺼냈다. 서둘러요. 이 아지트는 1분 뒤에 폭파될 거니까. 내 소중한 서버들을 놈들에게 넘겨줄 순 없지. 진우는 아픈 다리를 끌고 맨홀 뚜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녹이 세우러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켜봐요. 미나가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지렛대 삼아 틈새에 끼워 넣었다. 하나 둘 셋. 깡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판이 열렸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왔다. 썩은 달걀 냄새와 하수구 특유의 비릿함이 섞인 지옥의 냄새였다. 둘. 밖에서 박 팀장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가까워졌다. 셔터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매언저 가요. 미나가 진우를 재촉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물에 신발이 젖어들었다. 미나가 뒤따라 내려왔다. 그녀가 맨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공장 문이 폭파되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틈새로 보였다. 잘 가라 내 스위트홈.
미나는 기폭장치의 버튼을 누르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쿵! 지상의 진동이 지하까지 전해졌다. 천장에서 먼지와 흙부스러기가 떨어졌다. 위쪽에서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을 것이다. 박 팀장이 당황해서 날뛰는 꼴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지하 세계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진우가 가진 작은 방수 손전등 하나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최악이야. 미나가 코를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가 신고 있는 명품 스니커즈는 이미 오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내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녀가 울상지으며 중얼거렸다. 진우는 앞장서 걸으며 피식 웃었다. 장례식장 리미티드 에디션보다는 낫잖아. 살아서 불평할 수 있는 걸 감사해. 기자님은 낭만이란 게 없군요.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니까 농담이라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미쳐버릴 테니까. 그들은 거대한 지하 미로를 따라 걸었다. 머리 위로는 끊임없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지상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진동이 웅궁거리며 전해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미나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평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녀에게 이런 환경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젖은 옷이 천을 빠르게 뺏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진우는 걸음을 멈췄다. 잠깐 쉬었다 가자. 그들은 비교적 물기가 적은 콘크리트 턱에 걸터 앉았다. 진우는 겉옷을 벗어 미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비록 젖고 더러워졌지만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고마워요. 미나는 옷깃을 여미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도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지치고 상처받은 소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왜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단순히 반항심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녀가 보여준 증오의 깊이는 너무 깊었다. 미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5년 전 그날 난 우연히 서재 밖에서 아빠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의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고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있었죠. 아빠는 엄마에게 신경 안정제라고 속이고 환각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어뒀죠. 엄마가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한 거예요.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내마저 희생시킨 괴물. 최태사는 인간이 아니었다. 난 그때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나를 평생 괴롭혔어. 그래서 맹세했어요. 내 손으로 그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파멸시키겠다고. 해킹을 배운 것도 그놈의 뒤를 캔 것도 전부 그 때문이에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 묻은 오물을 씻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저 엄마를 잃은 슬픈 딸일 뿐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네온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어. 진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미나를 향했다. 나도 약속할게. 그 수첩으로 최태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내 어머니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줄게. 미나는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마치 등대처럼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 그때였다. 윙. 윙. 멀리서 기계적인 구동음이 들려왔다. 쥐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진우가 즉시 손전등을 껐다. 스위즈. 그는 미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다.
어둠 속에서 붉은색 레이저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열감지 드론이야. 미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하까지 쫓아왔어. 놈들이 하수구 지도를 가지고 있나 봐요.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커졌다. 좁은 통로에서 드론에게 발각되면 피할 곳이 없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10m 전방에 갈림길이 있었지만 드론은 이미 그쪽을 향해 스캔하고 있었다. 뒷위어야 해. 진우가 미나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오른쪽 통로로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자님은요? 난 저 깡통 녀석 좀 손보고 따라갈게. 진우는 바닥에서 묵직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세스둘 하나, 뛰어. 미나가 오른쪽으로 질주함과 동시에 진우는 왼쪽 벽을 향해 돌멩이를 힘껏 던졌다. 딱! 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드론의 센서가 즉시 반응하며 고개를 돌렸다. 타겟 확인. 사살 모두 전환. 기계적인 음성이 울리며 드론 하단부에서 소형 기관 단총의 총구가 튀어나왔다. 드론은 소리가 난 왼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했다. 다다다당 콘크리트 벽이 총탄에 깎여나가며 불꽃이 튀었다. 그 틈을 타 진우는 몸을 낮추고 드론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허공에 휘둘렀다. 드론의 센서가 교란되어 잠시 멈칫한 순간 진우는 벽을 박차고 점프하여 드론의 본체를 덮쳤다. 이 고철 덩어리가. 진우는 드론을 바닥에 쳐박고 개머리판으로 카메라 렌즈를 내리찍었다. 파지직, 스파크와 함께 드론이 작동을 멈췄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파괴된 드론에서 비상신호가 발신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서 가야 해. 진우는 미나가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곳은 출구가 아닌 더 깊고 위험한 지하 미궁의 중심부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태산이 오래전에 묻어둔 도시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옥 같은 하수구를 빠져나와 그들이 머리를 내민 곳은 엑스시 외곽의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빈민가, 이른바 달동네의 좁은 골목이었다. 부하, 진우와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맨홀 밖으로 기어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달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길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얽히고 설킨 전깃줄들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여기라면 놈들의 차량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 진우가 빗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하수구에서의 독성가스와 다리의 부상,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이 그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미나는 젖은 노트북 가방을 끌어안으며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드론이 위치를 전송했을 거예요. 곧 포위될 거야.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언덕 아래쪽 큰 길에서부터 붉고 푸른 경광등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장갑차 2대가 바리케이트를 부수며 좁은 언덕길 입구를 막아서는 것이 보였다. 위로 가야 해. 옥상으로. 진우는 미나의 손목을 잡고 낡은 다세대 주택의 외부 계단을 향해 뛰었다. 녹슨 철계단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옥상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검은 그림자들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두두둥. 육중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5명의 수와트 대원이 옥상 바닥에 착지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우와 미나를 반원형으로 포위했다. 헬멧에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려는 살기뿐이었다. 뒤쪽은 낭떠러지 아픈 5명의 인간 병기. 완벽한 도간의 쥐였다. 강진우, 여자는 넘기고 순순히 투항해라. 가장 체격이 큰 대장이 곤봉을 꺼내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미나를 자신의 뒤로 밀어 넣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코웃음을 쳤다. 투한 가면 살려주나. 어차피 죽이러 온 거면서 말은 맞네.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미나에게 속삭였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미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진우가 시간을 끄는 동안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녀는 옥상 한 구석에 있는 물탱크 뒤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다. 3분, 아니 1분 30초만 버텨줘요. 너무 긴데. 진우가 쓴웃음을 짓는 순간 대장이 신호를 보냈다. 자발.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빗물 튀기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난타전이 시작됐다. 진우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옥상 바닥에 널려있던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 첫 번째 대원의 다리를 걸었다. 놈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틈을 타 진우는 놈의 어깨를 밟고 뛰어올라 뒤따라오던 두 번째 놈의 턱에 니킥을 꽂았다. 폐역!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좌우에서 곤봉이 날아들었다. 진우는 상체를 숙여 피했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까지는 피하지 못했다. 등에 강한 충격을 받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비릿한 흙맛이 났다. 대원 하나가 넘어진 진우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 시각 미나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엑수시, 교통통제 시스템, ITS, 접속 시도. 방화벽 레벨 5. 보안코드 해독 중 30%, 50%.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귀로는 진우가 얻어맞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둔탁한 타격음 고통 섞인 신음.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엔터키를 연타했다. 진우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대원의 손가락을 꺾으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하지만 체력은 한계였다. 5대1, 그것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상대로 맨손으로 싸우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 끈질긴 쥐새끼가 대장이 화가 난 듯 진압봉을 길게 뽑아들고 진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진우는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봉끝이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물탱크 쪽으로 밀려났다. 5명의 대원이 그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게이의 끝이다.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눈은 부어올랐고 입가는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어. 그때 미나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대수로 뚫었어요. 시스템 장악 완료. 관리자 권한 획득. 화면에 녹색 글씨가 뜨자마자 미나는 트래픽 카오스, 트래픽 케이오스. 매크로를 실행했다. 지금이야. 미나가 소리치며 엔터키를 강하게 때렸다. 그 순간 언덕 아래 도심의 풍경이 기이하게 변했다. 엑스수시의 모든 사거리 신호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빨강, 초록, 노랑불이 무작위로 전멸하더니 이내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초록불로 바뀌었다. 끼익! 쾅쾅쾅 지옥도가 펼쳐졌다. 사거리에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 버스와 택시 승용차들이 엉키며 거대한 쇠뭉치 산을 만들었다. 경적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웠다. 진우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오던 수와트의 추가 병력과 장갑차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한 장갑차가 옆으로 전복되며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옥상에 있던 대원들의 무정의에서 다급한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본부 지원 병력 진입 불가 도로가 마비됐다 반복한다. 도로가 완전히. 대원들이 당황하며 옥상 난간 넘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 틈이 생겼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는 옥상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을 놈들의 얼굴을 향해 발로 차 뿌렸다. 시야가 가려진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진우는 대장의 명치를 향해 돌진했다. 이겨줘. 진우의 어깨가 대장의 가슴을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대장이 뒤로 넘어지며 뒤따라오던 2명과 엉켜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진우는 그 틈을 타 미나의 손을 낚아챘다.
디디드 위어. 두 사람은 옥상 반대편 옆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향해 달렸다. 건물 사이의 간격은 약 2미터. 평소라면 뛸 수 있겠지만 비에 젖은 바닥과 부상당한 몸으로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나 못해요. 무서워요. 미나가 멈칫했다. 낭떠러지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날 믿어. 내 손 놓지 마. 진우는 미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주저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철퍼덕. 두 사람은 건너편 건물 옥상의 쇠석바닥에 거칠게 착지했다. 충격으로 구르며 온몸이 까졌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뒤쪽 옥상에서 대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총을 꺼내 들었지만 진우와 미나는 이미 옥상 구조물 뒤로 사라진 후였다. 도로의 혼란 때문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꽉 막힌 도로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미나의 해킹 한 번으로 도시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한참을 더 달린 후 두 사람은 어느 낡은 모텔 간판 아래에 으슥한 처마 밑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너클에 찢긴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미나는 그런 진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5대1로 싸우던 남자의 뒷모습.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날 믿어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난 당신 원수의 딸인데 그냥 버리고 도망갔어도 됐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큰 눈동자. 그는 피식 웃으며 아픈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말했잖아. 우린 공범이라고.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리고 넌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넌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는 최미나일 뿐이지. 난 죄 없는 사람을 버리는 짓은 안 해. 그 말에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최태산의 딸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그녀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당신 정말 바보 같은 거 알아요. 미나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우의 손등에 난 피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치료비는 나중에 청구할 거예요. 아주 비싸게. 얼마든지. 시장님 비자금이라도 털어서 갚지 뭐. 두 사람은 빗소리 속에서 잠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작은 유대감은 이제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은 길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지만 최태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디로 가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진우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진우는 어둠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타워를 바라보았다. XC의 랜드마크이자 내일 밤 최태산의 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릴 방송국 송신탑이 있는 곳. 호랑기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방송국으로 간다. 내일 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최태산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카드는 그것뿐이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 좋아요. 미나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킹 준비는 됐어요. XC 최고의 방송 사고를 만들어주죠.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뒤로 혼란에 빠진 도시의 경적 소리가 웅장한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시의 소란을 뒤로하고 그들이 숨어든 곳은 X항구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흉물처럼 쌓여 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빗줄기가 들이치는 이곳은 눅눅하고 차가웠지만 적어도 경찰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아우. 진우는 창고 구석에 낡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극심한 고통이 메우기 시작했다. 5대1의 격투 3층 높이에서의 점프, 그리고 빗속의 질주.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육체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미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이곳은 과거 경비실로 쓰였던 공간인 듯 먼지 쌓인 전기포트와 굴러다니는 구급상자가 보였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소독약과 붕대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다. 옷 좀 벗어봐요. 미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젖은 셔츠에 단추를 힘들게 풀었다. 셔츠가 벗겨지자 그의 상체가 드러났다. 탄탄한 근육질의 몸이었지만 상태는 처참했다. 등과 어깨는 곤봉에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옆구리와 팔뚝은 긁히고 찢겨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들 사이로 오래된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칼자국, 화상 자국, 기자가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용병의 몸 같았다. 미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이 남자가 살아온 거친 인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생긴 저 상처들은 모두 자신을 지키려다 생긴 것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징그럽지 재벌가 아가씨가 보기엔 좀 험할 거야. 진우가 멋쩍은 듯 웅걸거렸다. 시끄러워요. 가만히 좀 있어요. 미나는 솜에 소독약을 듬뿍 묻혀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하읍. 차가운 소독약이 찢어진 살에 닿자 진우의 몸이 움찔했다. 근육이 바짝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요.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상처 하나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치료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뜨거운 진우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다. 등 뒤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미나가 진우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녀의 숨결이 진우의 뒷덜미에 닿았다. 빗물과 땀 그리고 미나 특유의 은은한 샴푸 향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기자가 된 거예요? 미나가 붕대를 감으며 물었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까지.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새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체스를 둘 때 촛불이라도 켜서 판을 비추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야 반칙을 못할 거 아냐. 바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럼 몸으로 막아야지. 오늘처럼. 진우가 고개를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 거리에서 마주쳤다. 미나의 큰 눈동자에 진우의 얼굴이 비쳤다. 순간 정적을 깨고 꼬르륵 하는 우렁찬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이건 내 배에서 난 소리가 아니에요. 옆집 개가 짖은 거야. 그녀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진우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개가 참 배가 고픈가 보네. 기다려봐, 우리 공주님 수라상 차려드릴 테니까. 진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구석에 있던 낡은 캐비닛을 뒤졌다. 먼지 쌓인 컵라면 2개와 생수통이 나왔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미나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렸다. 나 이런 인스턴트 안 먹어요. 나트륨 덩어리에 피부도 망가지고. 지금 상황에선 이게 미슐랭 3스타야. 싫으면 말고. 누가 안 먹는데요. 국물은 빼고 줘요.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컵라면 2개가 놓였다. 미나는 처음엔 젓가락으로 깨작거렸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이내 체면 따위는 잊고 폭풍 흡입을 시작했다. 비에 젖고 취했던 뒤에 먹는 뜨끈한 라면 국물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다.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으니까. 진우는 자신의 라면을 덜어 미나의 컵에 옮겨주었다. 미나는 입안 가득 면발을 오물거리며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촌스러운 추리닝 창고에 있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평소에 도도한 재벌 2세 최미나는 온데간데 없고 투정 부리는 귀여운 여동생 같았다. 기자님, 미나가 국물을 마신 뒤 나지막이 불렀다. 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그냥 다.
아빠 딸로 태어난 것도, 당신이 다친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짐만 되는 것도 미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진우의 붕대 감긴 팔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왔다. 마치 버려진 고양이가 따뜻한 난로를 찾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 사실 무서워요. 내일이 되면 정말 아빠를 내 손으로 끝장내야 하잖아요. 그건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진우는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나야, 진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온 죄가 없어. 그리고 넌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니야. 잘못된 길을 가는 아버지를 멈춰 세우는 거지. 그게 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수도 있어. 진우의 따뜻한 손길이 미나의 등을 토닥였다. 미나는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차가운 창고 안 두 사람의 천만이 서로를 데워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 미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만은 아까와 달리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됐어요. 충전 완료. 미나는 씩씩하게 코를 훌쩍이더니 노트북을 꺼내 켰다. 이제 방역할 시간이에요. 작전 회의하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면이 떠올랐다. 내일 토론회가 열릴 XBS 방송국의 3D 도면이었다. 내일 밤 8시 생방송 토론회. 최태사는 현재 지지율 1위라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발언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약 15분. 미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방송국 보안은 최고 수준이에요. 정문, 후문, 주차장 모두 금속 탐지기와 보안 요원이 배치될 거예요. 특히 당신은 1급 수배자라 얼굴 인식 시스템에 걸리면 바로 경보가 울려요. 진우는 턱을 괴고 도면을 유심히 살폈다. 기자 시절 밥 먹듯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절대 뚫을 수 없었다. 개구멍은 없어. 환풍구는 너무 좁고 하수구는 이미 봉쇄됐겠죠. 유일한 방법은 미나가 화면의 한 곳을 확대했다. 직원 전용 서버실 통로. 여기는 보안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구형 시스템이라 해킹이 가능해요.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길에 있는 3개의 검문소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문소는 내가 해결해. 변장하고 들어가면 돼. 문제는 방송 송출실이야. 내가 스튜디오에 난입하더라도 주 조정실에서 방송을 끊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건 제가 맡을게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방송국 메인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을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내가 신호를 주면 방송국 송출 시스템이 마비되고 오직 우리가 보낸 영상만이 전파를 타게 될 거예요. 방송 사고가 아니라 방송 납치인 셈이죠. 대담하네. 역시 천재 해커야. 진우가 엄지를 치켜쓰자 미나가 으쓱했다. 하지만 리스크가 커요. 내가 서버실에서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당신은 혼자서 스튜디오까지 가야 해요. 그동안은 내가 엄호해 줄 수 없어요. 걱정 마. 스튜디오까지만 가면 돼. 그 무대 위 카메라 앞이 내 홈그라운드니까. 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일 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심판자가 되어 그 무대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최신형 초소형 이어셋이었다. 이걸 껴요. 우린 떨어져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는 이어셋을 받아 귀에 꽂았다. 미나도 자신의 귀에 이어셋을 꽂았다. 들려요.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잘 들려. 내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뻥치지 마요. 미나는 얼굴을 붉히며 노트북을 덮었다. 밤이 깊었다.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내일의 결전을 위해선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미나는 피곤했는지 금세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잠든 미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속눈썹, 오뚝한 코, 앙다문 입술. 반데우시 지킨다.
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품속의 검은 수첩을 꽉 쥐었다. 이 수첩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한시의 목숨, 미나의 눈물, 그리고 도시의 정의가 담긴 무게였다. 그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체스게임의 체크메이트를 부르겠다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창고 안두 남녀는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다가올 운명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XBS 방송국 앞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거센 빗줄기는 잠시 소강 상태였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방송국 주변은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시민들과 최태산 지지자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탑이 밤하늘을 쏘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가장 어두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후 7시 20분. 방송 시작 40분 전. 방송국 지하 3층 장비 반입구. XBS 시설 관리팀. 로고가 박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조수석에는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쓴 여자가 타고 있었다. 강진우와 최민아였다. 신분증 좀 봅시다. 우비를 입은 보안 요원이 창문을 두드렸다. 진우는 침착하게 위조된 사원증을 내밀었다. 미나가 밤새 다크웹을 뒤져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신분증이었다. 요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댔다. 비비. 짧은 기계음과 함께 적색 램프가 켜졌다. 요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에요 인식이 안 되는데. 진우의 손이 핸들 아래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로 향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미나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이 참 김 대리님, 제가 아까 마그네틱 손상됐다고 했잖아요. 장비 반입 늦어지면 국장님한테 깨질 텐데 책임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영락없는 짜증난 직장인이었다. 동시에 미나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보안 서버를 해킹해 오류 코드를 정상 승인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기계가 비만 오면 말썽이네요. 지나가세요. 요원이 멋쩍게 웃으며 차단기를 올렸다. 차가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진우는 백미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기 대상감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미나도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사람은 CCTV 사각지대인 기계실 구석에 차를 세웠다. 이제부터는 진짜 잠입이었다. 진우는 작업복 안에 방탄조끼 대신 두꺼운 잡지를 테이프로 감아 덧대고 품에는 수첩과 USB를 챙겼다. 미나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 진우가 미나의 어깨를 잡았다. 네온지하 2층 서버실로 가서 송출 시스템을 장악해. 난 지상 15층 공개홀로 가서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갈게. 조심해요. 박 팀장 놈이 당신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고 있을 거예요. 미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진우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네오야말로. 들키면 바로 도망쳐. 약속해.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렬한 눈빛 교환을 나눴다. 이어셋을 착용한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하 2층 메인 서버실 복도. 미나는 청소부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2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물리적 보안을 뚫어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연막탄을 꺼내 카트 아래쪽 쓰레기통에 넣고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3, 2, 1. 비슈.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지하 2층. 뭐야, 불이야.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소화기를 찾으러 뛰어갔다. 그 혼란을 틈타 미나는 서버실 도어락에 해킹 툴을 연결했다. 숫자들이 빠르게 회전하더니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버실 안은 서늘했다. 수백 개의 서버들이 푸른 불빛을 깜빡이며 웅궁거리고 있었다. 미나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연결했다.
진우 씨, 서버실 진입 성공했어요. 지금부터 트로이의 목마 심습니다. 10분 걸려요. 이어셋 너머로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나도 거의 다 왔어. 엘리베이터는 봉쇄돼서 비상계단으로 가는 중이야. 예끼, 지상 10층 비상계단. 진우는 계단 난간을 타고 10층까지 단숨에 올라왔다. 허벅지의 상처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15층까지는 앞으로 5층. 그때 위쪽 계단에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 팀장의 부하들인 흑룡파 조직원들이 층마다 배치된 것이 분명했다. 쥐새끼가 이쪽으로 올라올 리가 없잖아. 그냥 엘리베이터나 지키지. 사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계단참 아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2명의 사내가 담배를 피우러 내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호흡을 멈췄다. 놈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는 순간 진우가 튀어나갔다. 이옥. 진우는 첫 번째 놈의 입을 막고 목을 강하게 졸랐다. 놈이 축 늘어지기도 전에 뒤따르던 놈이 눈을 부릅뜨고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이 새끼가 칼이 진우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다. 좁은 계단이라 피할 공간이 없었다. 진우는 들고 있던 첫 번째 놈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푹! 칼이 동료의 어깨에 박혔다. 놈이 당황하여 칼을 빼려는 찰나 진우의 발차기가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놈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기절했다. 진우는 땀을 닦아내며 쓰러진 놈들의 무정이를 챙겼다. 무정이 너머로 박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병력 15층 스튜디오 입구를 봉쇄해라. 놈이 건물 안에 있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다. 다시 말한다, 사살해. 들켰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스튜디오 입구는 이미 도살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미나 들려, 입구가 막혔어.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잠시만요. 도면 스캔 중이에요. 젠장 환풍구도 다 막혔어요. 남은 길은 하나뿐인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명실 위쪽 캐트워크요. 무대 천장에 설치된 좁은 통로인데 거기로 가면 무대 중앙으로 바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긴 너무 높고 위험해요. 게다가 캐트워크로 가려면 옥상층을 거쳐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군. 옥상으로 간다. 진우는 방향을 틀어 더 위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오후 1시오. 5분. 스튜디오 안은 생방송 열기로 뜨거웠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태산 후보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태산은 약속합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도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액시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이 전파를 타고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지하 서버실의 미나는 모니터를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역겨운 위선자, 그녀는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마쳤다. 시스템 장악 98%, 99%. 진우 씨 준비됐어요. 내가 신호를 주면 방송 화면이 당신이 가진 USB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 현장에 나타나서 쐐기를 박아야 해요. 거의 다 왔어. 지금 캐스워크 진입한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 뒤로 쾅 하는 굉음과 총소리가 들려왔다. 진우 씨.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방송국 최상층 조명실로 통하는 옥상 연결 통로. 진우는 철문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문짝에는 방금 박힌 총알 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기 숨어 있었나, 쥐새끼.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박 팀장이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빗물에 젖은 그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즐기는 포식자처럼 여유롭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내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지옥이야.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방이 포위됐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막혔고 뒤쪽은 빗줄기가 몰아치는 야외 옥상 송신탑뿐이었다. 새 스튜디오로 내려갈 수 없다면 진우의 시선이 옥상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송신탑과
그 옆을 지나가는 고압 전선 케이블로 향했다. 미나 작전 변경이야. 진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투디오 진입은 불가능해. 여기서 직접 송출한다. 메인 안테나 케이블을 찾아서 내 USB를 직접 연결하겠어. 미쳤어요. 거긴 필요의 침 옆이라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전압이 너무 높아서 감전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아. 너랑 약속했잖아.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품속에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선물이다. 이 개자식들아. 진우는 섬광탄을 박 팀장 쪽으로 던지고 문을 박차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옥상으로 뛰쳐나갔다. 번쩍 강렬한 군압. 강렬한 빛과 함께 박 팀장 일당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진우는 그 틈을 타 미친 듯이 송신탑 사다리를 향해 달렸다. 폭우가 얼굴을 때리고 미끄러운 바닥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쏴버려. 시력을 회복한 박 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다다다당 총알이 빗발쳤다. 진우의 발치에 불꽃이 튀었다. 한 발이 진우의 어깨를 스쳤다. EUG. 진우는 비틀거렸지만 사다리를 잡고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50m, 100m. 까마득한 높이의 송신탑 위로 박 팀장은 부하들의 총을 뺏어들고 직접 사다리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강진우,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으르렁거리고 지상에서는 최태산의 거짓 연설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위태로운 철탑 위에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방송 종료까지 15분. 진우는 피 묻은 손으로 사다리를 꽉 움켜쥐었다. 까긋을 보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송신탑 주위를 맴돌았다. XBS 방송국 옥상 지상 200m 상공에 솟아있는 철탑 위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폭풍우는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 때마다 철골 구조물 전체가 기괴한 신음을 내며 흔들렸다. 강진우는 미끄러운 쇠사다리를 필사적으로 기어올랐다. 손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었고 차가운 빗물이 상처로 스며들어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래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이 철제 난간에 튕기며 불꽃을 튀겼다. 어디를 가려고? 거긴 막다른 길이다. 박 팀장의 고함이 천둥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는 마치 악귀처럼 끈질기게 진우의 뒤를 쫓고 있었다. 진우는 마침내 송신탑 최상단 메인 안테나가 설치된 좁은 정비용 데크에 도달했다. 일평 남짓한 철판 바닥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심해의 발광 생물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테나 제어 박스의 덮개를 열려고 했다. 녹슨 자물쇠가 그를 가로막았다. 젠장. 진우가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려치려는 순간 묵직한 군화발이 그의 손목을 짓밟았다. 이유악.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다. 고개를 들자 비에 흠뻑 젖은 박 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깨끗이다, 강진우. 내 놈의 그 잘난 정의놀이도 여기까지야. 박 팀장은 총구를 진우의 이마에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유언이라도 있나? 들을 필요도 없겠군. 어차피 빗소리 때문에 안 들릴 테니까. 진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는 허공이었다. 난간 너머로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진우씨, 대답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어셋 너머로 미나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안 끝났어. 진우가 으르렁거렸다. 뭐, 내 놈들이 이 도시를 집어삼키게 놔둘 순 없다고. 진우는 죽을 힘을 다해 박 팀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박 팀장이 주춤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당! 총알이 진우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 팀장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철판 바닥으로 함께 쓰러졌다. 두 남자는 빗물 고인 철판 위에서 뒤엉켜 뒹굴었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박 팀장은 총 손잡이로 진우의 머리를 내리찍었고 진우는 박 팀장의 손목을 꺾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 도간 새끼가 박 팀장이 진우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진우의 상반신이 난간 밖으로 위태롭게 꺾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높이였다.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죽어, 제발 좀 죽어라. 박 팀장이 진우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산소 공급이 끊기자 진우의 시야가 전멸하듯 흐려졌다. 힘이 빠져나갔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최태산이 시장이 되고 미나는 영원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안 돼. 진우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쇠붙이 하나가 잡혔다. 아까 자물쇠를 부수려다 떨어뜨린 쇠파이프 조각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쇠파이프를 박 팀장의 옆구리에 꽂아 넣듯 가격했다. 기헉! 박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진우는 가쁜 숨을 들이키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박 팀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옆구리를 감싸 쥐면서도 다시 총을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송신탑의 피로의침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난 절대 안 무너져. 최태산 후보님이 계시는 한 나는 이 도시의 왕이다. 박 팀장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하늘을 향해 총을 치켜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 순간이었다. 우르릉 쾅 머리 바로 위 먹구름 속에서 거대한 전화가 요동쳤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공기 중에 정정이가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들었다. 살기가 아닌 대자연의 거대한 분노였다. 피할. 진우가 소리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한 박 팀장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다. 그가 쥐고 있는 금속 권총, 그리고 그가 기대고 있는 피로의침이 하늘의 길을 열었다. 번쩍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벼락이 피로의침과 박 팀장을 동시에 강타했다. 꽉꽉꽉꽉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푸른 전류가 박 팀장의 몸을 휘감았다. 박 팀장의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경련을 일으키더니 벼락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의 몸은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날아갔다. 권총이 힘없이 떨어졌다. 박 팀장은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소리에 묻혀 쿵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인과응보, 하늘이 내린 심판이었다. 진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저려왔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피로의침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진우씨, 괜찮아요. 방금 번개가... 미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진우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 살아있어. 진우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테나 제어 박스로 다가갔다. 자물쇠는 번개에 녹아내려 있었다. 그는 덮개를 열고 메인 송출 포트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USB를 꺼냈다. 이것을 꽂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미나 준비됐지? 언제든지요. 꽂기만 해요. 진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USB를 포트에 밀어 넣었다. 딸깍 접속 램프에 초록불이 들어왔다. 전송 시작. 같은 시각 지상 15층 공개홀 토론회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최태산 후보는 감동적인 연설로 청중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었다. 저는 맹세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도시의 정의를. 그때였다. 치지직. 무대 뒤에 초대형 LED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켰다. 생방송 송출 화면도 마찬가지였다. 뭐야, 방송 사고야. PD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는 이미 먹통이었다. 아니, 미나의 소나귀에 있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최태산의 온화한 얼굴 대신 흔들리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듯한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방 안 최태산이 누군가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협박하는 모습이었다. 이봐 한씨, 서부 지구 철거민들 입 막는 건 자네 몫이야. 말이 안 통하면 묻어버려. 내가 뒤는 다 봐줄 테니까. 최태산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거 끄지 못해. 당장 꺼.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엑셀 파일 화면이 나타났다. 최태산 뇌물 수수 리스트. 정계, 재계, 언론계, 거물들의 이름과 금액이 줄줄이 올라갔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더니 이내 고함과 야유로 바뀌었다. 저게 뭐야? 살인교사, 사기꾼이었어. 해명해 최태산. 영상의 마지막 피투성이가 된 고구 한씨가 카메라를 보며 남긴 유언이 흘러나왔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저는 이미 죽었겠죠. 범인은 최태산입니다. 제 죽음으로 그 악마를 멈춰주세요. 방송국 로비와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무대 위로 쇄도했고 최태산의 경호원들은 그들을 막느라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방송은 도시 전역 안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지하 서버실의 미나는 모니터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봤어. 드디어 해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놓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이. 다시 송신탑 위, 진우는 빗속에 주저앉아 그 모든 상황을 이어셋으로 듣고 있었다. 도시 아래쪽 거대한 전광판들에 최태산의 비리 영상이 도배되는 모습이 보였다. 거리의 시민들이 멈춰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경적 소리가 환호성처럼 들려왔다. 하하,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어깨의 총상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임무 완료. 체크메이트. 그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진우씨, 지금 어디예요? 내가 갈게요.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난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네. 진우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과다출혈과 탈진, 의식이 가물거렸다. 그는 송신탑 기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귓가에 들리는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잠시 후 옥상 문이 열리고 누군가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강진우 눈 떠요. 제발. 따뜻한 손길이 그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익숙한 향기가 났다. 왔구나 공범. 진우는 안도감 속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하지만 달콤하게 흘러갔다. 강진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그의 병실은 XC에서 가장 철저한 보안구역이자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로맨스의 현장이 되었다. 아, 또 당근이야. 나 환자라고. 고기를 달라고, 고기. 진우가 병원 식판을 보며 투덜거렸다. 밍밍한 죽과 물김치 그리고 삶은 당근. 미식가는 아니었지만 피를 쏟은 사람에게 너무한 식단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수상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쉿, 조용히 좀 해요. 간호사 언니들한테 들키면 나 쫓겨나요. 미나는 문을 잠그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듯 그 보온병을 열었다. 진한 갈비탕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다.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병원 영양사 시스템을 해킹한 건 아니지. 스무씨, 설마요. 제가 이제 손 씻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냥 병원 앞 식당 아주머니한테 우리 남편이 죽어가는데 고기 국물 한 번 먹는 게 소원이라더라. 하고 읍소 좀 했죠. 미나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남편,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진우가 피식 웃으며 놀리자 미나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빨리 입이나 벌려요. 미나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진우의 입에 쑤셔 넣었다.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넘어가자 진우는 살 것 같았다. 그는 오물거리며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그를 간호했다. 재벌가 아가씨의 티는 다 벗어던지고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미나야, 왜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서, 그리고 고마워서. 진우의 진지한 눈빛에 미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나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해. 변호사 선임은 했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미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엄찰 측이랑 딜을 했어요. 아빠의 여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 스위스 비밀 계좌랑 차명 부동산 리스트. 그거 다 넘기는 조건으로 내 형량을 줄이기로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딸이 아버지를 팔아넘기는 폐륜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죠. 진우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아니, 넌 정의를 선택한 거야. 그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야. 내가 증인으로 나갈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내가 다 증명할게. 이야. 한 달 후 엑시지방법원 제1형사부 초해태산 게이트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원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청석 맨 앞줄.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진우와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미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우는 아직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피고인 초해태산을 입장시키시오. 재판장의 명령에 법정 문이 열렸다. 수의를 입은 최태산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한 달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도시를 호령했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초점 잃은 눈동자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미나와 눈이 마주쳤다. 최태산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미나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안녕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최태산은 고개를 푹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초해태산은 시장 후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교사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피고인 최태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최태산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은 미나의 차례였다. 피고인 꼬에미나.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으로 걸어나갔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불법 해킹을 통해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킨 중죄를 저질렀으나 이것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타인을 구하고 거대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복구에 힘쓴 점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잠시 안경을 고쳤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진우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늦가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그들을 막아서며 미나를 보호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인파를 뚫고 진우의 낡은 지프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다. 미나는 시트에 몸을 묻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등은 작고 가녀렸지만 그 짐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고생했어. 정말로. 진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 떠날까요? 눈물이 그친 후 미나가 젖은 눈으로 물었다. 이 도시는 너무 아파요. 빗소리만 들려도 그날 밤이 생각나고 건물을 보면 아빠 생각이 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바다가 보이는 곳. 네, 바다요. 파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른 생각은 안 들게. 좋아, 내가 봐둔 곳이 있어.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이후는 앞서 작성한 에필로그의 카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X시, 외곽의 작은 해변 마을, 카페의 테라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안에는 진우와 미나 둘만 남았다. 진우는 마감 정산을 하는 미나를 바라보며 노트북을 닫았다. 미나 잠깐 이리 와볼래? 왜요? 계산 안 맞아요. 미나가 앞침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다. 심플한 은반지였지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파트너, 공범하니 파트너 계약 연장 신청하려고. 진우가 반지를 내밀었다. 미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 계약, 기간이 얼마짜린데요? 평생, 그리고 위약금은 아주 비싸. 마음 변하면 평생 나한테 밥 해줘야 해. 미나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조건이 좀 불리한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받아줄게요. 진우는 미나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딱 맞았다. 미나는 반지를 들어 노을빛에 비춰보았다. 반짝이는 은색 고리가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사랑해 미나,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입을 맞췄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듯 잔잔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두 사람은 이제 빛 속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완초 권력의 체스판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의 체스판은 이제 막 첫 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